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이제 저는 상차가 다 끝나서 김포로 들어가요. 상차가 한 타임만 돈 게 아니라 저는 새벽에 2회전 돌거든요. 2회전 돌아서 다 돌고 이제 마지막 하차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차지 가면 제 거 상차 했던 거 한 개가 거기 잘라져 있고, 지금 제가 갖고 가는 거 한 개 더 있어서 2개 하차하면 오늘의 일이 끝납니다. 밤에 어저께 저녁부터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초저녁에만 조금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뉴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고 하는데, 새벽에 일단 제설 작업 다 돼 있어서 큰 길은 다 녹았고 골목길만 조금 눈이 좀 많이 빙판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승용차가 아니니까. 이게 원래 중량짐 싣고 나가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답 없이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지기까지가 일반 승용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튜레라가 빙판 오르막길에서 진짜 못 올라가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여기 예전에 처음에 올해인가? 올해 눈 엄청 맨 처음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막 서울시 막 제설 작업 안 돼 있다고 엄청 뭐라고 했던 때, 그때 군포 여기 완전 마비였어요. 마비여갖고 여기 언덕길, 저 군포 시리 올라가려면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와, 그 언덕길을 못 올라가갖고 진짜 그 밑에서부터, 그때 몇 톤 실었지? 그때 트레일러 33피트짜리 싣고 올라가는데 지금 꽉 100% 다 찬 거, 그거 싣고 올라가는데 와, 한 3번 시도해서 결국에는 올라갔잖아요. 그 뒤로부터 언덕길 올라가는데 와, 진짜 좀 많이 겁나더라고요. 이런 길 그러면.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눈 올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나 비 올 때 승용차 운전하는 것보다 화물차 운전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앞에가 더 잘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대쯤 이렇게 나오면 한 일주일 동안 한 이 시간대쯤 나온 것 같아요. 이 시간대쯤 나오면 마치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김포를 들어가면 한 10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12시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근데 이상하게 김포에 가서 하차되게 하고 있으면 빨리 끝나고 싶어서 막 혼자서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김포에 가서 조금 진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오늘은 제가 이거 말고도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성격은 마음먹으면 일단 해야 돼요. 마음먹으면 일단 해야 되고, 한번 꽂히면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돈이 남는 거든 돈이 남지 않는 거든 한번 꽂히면 그거가 어찌 됐든지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너 아직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합니다, 이 말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 직원들이 있을 때 뭘 이렇게 지시를 했었을 때 직원들이 흔하게 하는 말인 거죠. 대표님, 저희가 안 해봐서 잘 못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해보고 뭐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균 이하인 거죠. 공부를 따진다고 평균 이하인 거고, 가방끈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평균 이하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제 머릿속에는 박혀 있어요. 그렇게 박혀 있다 보니 이런 거 저런 거를 시켰었을 때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화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 일할 때 뭐 엑셀 같은 거 저는 엑셀을 뭐 고등학교 때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 만져볼 일도 없고 그냥 26살 때까지 엑셀이라는 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뭐 PPT라는 것도 살면서 해본 적도 없었었고 근데 막상 눈앞에 닥치고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즘 유튜브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뭐 10분 배우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엑셀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뭐 한글 같은 것도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한글이나 이런 거는 타자 치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뭐 얼마만큼 문장이 매끄럽고 잘 넘어가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거 이런 거 뭐 자동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뭐 저는 제가 오히려 한글로 할 수 있는 건 복사 붙여넣기랑 뭐 문단 뭐 줄 넣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때 모르면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하다 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만들어지는 거 갖고 또 다듬으면 또 괜찮아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뭐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사업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한다고 했었을 때 너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너도 그거 뭐 아는 거 있어?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해서 다 뭐 주위에서 걱정 아닌 걱정과 만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론 이걸 해본 사람이 하는 거면 더 수월하게 잘 하겠죠. 근데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일들은 다 제가 해보지 않았었던 거를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화물업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했었던 건 PC방이에요. PC방을 했습니다. PC방을 230대짜리 PC방을 했었고요. 230대짜리 PC방을 했었고 지역은 어딘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지역이 어딘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PC방을 2년 3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잘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역은 어디인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230대짜리 PC방을 했었어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었고 그렇게 막 큰 규모는 아니었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속했었던 지역에서 근처에서는 가장 큰 PC방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걸어서 10분,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 제가 제일 컸었던 매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초반에는 좀 나쁘진 않았고요. 초반에는 PC방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했었었는데 PC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매장이 뭐 2년 결론적으로 2년 3개월 정도 했었던 매장인데 매장이 오래된 매장도 아니고 어차피 신규 매장이었었고 신규 아무것도 없는 상가에 제가 인테리어랑 뭐 각종 허가를 다 진행을 해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진행을 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PC 그걸 한다고 했었을 때 누구나가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건 프랜차이즈 하니? 또는 너 PC방 가본 적도 없는 애잖아 이거예요. 전 살면서 PC방을 5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PC방이 괜찮을 것 같다, PC방의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그걸 알아보니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진행을 바로 하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그로 인한 손해나 피해는 온전히 제가 떠나야겠죠. PC방이 좀 타격이 컸어요. PC방이 사업체를 운영한 것보다도 돈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면서 마이너스가 대충 한 5억 정도 난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한 5억 정도 다 털고 나니까 한 5억 정도, 5억 어쩌리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5억 밑으로 온 게 아니라 한 5억 2, 3천 정도 난 것 같아요. 근데 2, 3천은 그냥 5억이 배우면 얼마 안 되니까 그 마이너스 5억 정도 받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 번 다시 PC방 같은 거 안 하려고요. 네, 두 번 다시 그 PC방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시설 투자업이에요. 시설 투자업을 안 하는데 제가 시설 투자업만 하면은 일단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설 투자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0살 때 주유소를 했었고요. 근데 30살 때 주유소를 했었던 것도 주유소를 한 거는 뭐 제가 맨 땅에다가 주유소를 뭐 허가내서 만든다 이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나와 있었던 주유소를 제가 한 건데 그 주유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주유소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근데 그 주유소를 할 때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거가 여러 가지 주위 사정들이 안 좋아지면서 주유소가 같이 안 좋아져서 그거 잘못됐고 이번에 PC방이 잘못됐던 건 일단 제가 운영에 대한 미스가 한 30% 정도는 운영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10%는 관리 부재, 관리 소홀 그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60%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싶어요. 변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일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하니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차피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PC방을 접은 지 한 달 정도 돼요. 이거 뭐 화물업 시작한 지 2달 됐고 PC방을 접은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생각할 때도 보면 잘한 것 같아요. PC방 접은 게. PC방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한 달에 마이너스 나오는 금액은 오로지 따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그렇게라도 던져버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짧게 했고 그 전에 PC방을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PC방을 하기 전에 사업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체예요. 사업체를 했는데 밴드리점을 했습니다. 밴드리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카드 밴드리점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카드 단말기, 포스 설치해주고 유지관리해주는 대리점입니다. 그런 사업체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30살 때 주유소를 했었을 때 카드 벤사에서 굉장히 영업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탕 발림의 영업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접고 나서 내가 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장에 힘들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었고 누구나가 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떤 거를 할지 굉장히 한 달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주유소를 그만두고 밴드리점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할 때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주유소에 있었을 때 영업을 이렇게 많이 왔었으니 내가 영업을 잘하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걔네들도 많이 남으니까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했었을 때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딱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막연하게 딱 이 생각만 갖고 무조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카드 밴에서 뭘 아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카드 단말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도 몰랐고 카드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모르던 사람이
카드 벤데리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8개월 이 정도 됐었을 때 매출이 얼마였지? 초기 6개월 정도 지나고 맨 처음 부가세 신고를 했었을 때 제가 4억 신고를 했어요. 4억 신고. 부가세 4억을 신고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뭐 법인으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대표님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저는 정말 많이 알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다른데 회사 면접도 많이 봤었고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에 거짓말 조금도 못해서 회사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면접 본 사람이 한 400명이 넘을 거예요. 2달 동안 진짜 면접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이 면접이 와서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해주고 뭐 여기선 이렇게 본다 저기선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소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뭐 벤사랑 알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벤 대리점 영업사원들이랑 또 알게 되고 걔네들한테 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었고 그때는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영업이라는 걸 했었고 실제로 필드 영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진짜 2-3시간씩 자면서 필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하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었고 시기가 뭐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법인으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벤데리점은 그 4년 정도 4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법인으로 했었을 때 광명시에 본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 거점 영업 지점이라고 해서 뭐 충청권, 충남권, 충북권, 전라권, 경상권 뭐 이렇게 뭐 AS 지점 이런 게까지 다 합쳐서 지구 직사무실로 갖고 있었던 게 한 6군데 정도 지사로 갖고 있었고요. 일하던 직원들은 광명 본사 직원들이 한 35명 정도, 각 지점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게는 20명, 작게는 4명 이 정도씩 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회사였어요.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였고 법인으로 했었을 때 1년 매출 30억에서 40억 정도 사이 이 정도 매출 신고했었고 나쁘지 않은 매출이었고 이익금도 나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렇게 살았었던 거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영업이 안 돼서 회사가 망했다고 이렇게 변명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때문에 나라 정책에 의해서 제가 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됐다고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어요. 왜 이게 나라 정책에 대한 설명이냐. 카드 벤데리점은 카드사 수수료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상위로 카드사에서 내려주는 수수료로 카드 벤사가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든 정권 교체가 되든 어떤 정책마다 핫 이슈적으로 뛰어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서민경제 활성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 어쩌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영세업자들,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겠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공약으로 많이 냈어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것 쪽에서 카드사 쪽을 많이 쪼아요. 카드사 쪽을 많이 쪼는데 이건 제 생각이겠지만 카드사 쪽에서 쪼으면 걔네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벤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매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율제로 금액 단위가 정률제에서 요율제로 금액 단위가 바뀌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받았었던 수수료 월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똑같은데 영업 한 달에 뭐 영업을 뭐 가령 10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도 10개를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었던 돈들도 원래 1,000원을 받았다고 치면 지금까지 1,000원을 받아서 운영을 다 했는데 이 1,000원이 1,000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500원, 400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을 줄이다 보니까 영업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업을 못하니까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던 것들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영업을 더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다 악순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수익 사업으로 뛰어든 게 PC방이었어요. PC방은 차료만 놓으면 이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일어나니 PC방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화물업을 해보려고 여기 들어온 거고, 화물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를 뭐 당장에 지금 제 돈이 없어서 제 차를 못 사지만 차도 올해 3대까지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올해 2021년 3대까지 늘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3대까지만 벌어놓으면 그래도 한 달에 내가 벌었었던 그 정도 근사치는 벌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점점 더 나아가면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여행사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고,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제 변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변명을 하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잖아. 물론 국가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생긴 건 아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여행 사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여행사 마찬가지예요. PC방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PC방이 제재가 되는 게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라에서 뭐 영업 제한 걸고, 뭐 방역 수칙 뭐 지켜라, 뭐 영업 제한 걸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조그맣게 배달하는 식당도 하고 있어요. 배달하는 식당도 하고 있고, 여행사도 지금 뭐 거의 폐점 상태지만 영업은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영업을 할 거지만 여행사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새로 뛰어드는 도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지금 이 화물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머리만 잘 돌아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니까 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26살 때부터 주유소 하기 이전에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26살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뭐 그 사업이 뭐 흔히 얘기하는 불법적인 것도 있었고, 편법을 주로 하는 것도 있었고, 100% 합법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편법도 해봤었고 불법도 해봤어요. 뭐 합법적인 것도 당연히 지금은 합법적인 거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큼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머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내 스스로의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자꾸 자신감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자꾸 자신감만 없어지게 되니까 나와서 부딪히고 나와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각설하고 제가 이 화물차 일에 대해서 하기 전에 기사를 타면서 제가 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사를 타면서 100% 느낀 건 정말 기사 타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내가 회사를 했었을 때
여기서 기사 타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을 했다면 나는 정말 걱정 없이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사 타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만났었던 분들은 일을 굉장히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그래서 조금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가끔 했어요. 대단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내 일이 아니고 그냥 기사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 직원 입장에서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책임감을 저렇게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뭐 차주가 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막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해주냐,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업 자체가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절실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차주 말 들어보니까 차키 던지고 막 도망가고 차랑 키랑 카드랑 막 줬는데 차 산속에 있고, 기사 타는 사람 전화하니까 전화 다 꺼놔 있고 연락 안 되고, 일한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연락 안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나이가 뭐 1, 2, 3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도 아닌데 내 생각을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건지 좀 그게 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못하겠다, 아니면 이만저만해서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왜 못하는지, 뭐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때리는 거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못하고 뭐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니까 한번 골탕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주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매너를 갖고 일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 그게 뭐 일을 여기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욕을 안 먹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화물업에서 기사를 타는 사람들도 자기 급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화물 일 하는 사람 차주들도 그렇고 화물차 기사를 타는 직원들도 그렇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때 뭐 한 달에 공제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 유튜브 보니까 뭐 여기 뭐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큰 한 달 매출에 비하면 그 정도는 다 지출해줘야지 맞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을 꽁으로 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걸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있어야죠. 그 돈이 없이 만약에 돈을 얼마만큼 번다, 그렇게 벌려면 그냥 기사 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한 달에 뭐 고정 지출로 얼마 들어간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차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사들 급여를 이 정도 준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작지만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기사들 급여가 올라가려면 화물업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운임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 2달밖에 안 한 새내기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타니까 다른 뭐 이게 돌아가겠죠. 저는 일단적으로 택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아직 쿠팡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CJ입니다. CJ인데 CJ가 다른 데보다는 좀 크고 택배업계에서 제일 크고 여러가지 뭐 책이나 이런 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답답한 게 많아요. 일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잘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해봤자 틀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있으면 그게 되는 거지. 저는 뭐 어떤 걸 맞춰져 있는 것들을 굳이 뭐 노력해서 바꾸고 싶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맞추는 게 빠르지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추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거에 맞추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면 되는 것 같아요. 출애라나 화물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게 맞추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시정이 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하든 아니 다른 차주 밑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든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화물차는 기사를 타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뭐 화물업을 해봤었던 사람들이나 뭐 지인이 있거나 뭐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화물차에는 기사부터 할 수 있다라고 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맨 처음부터 차를 샀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차를 사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하나서부터 다뭐 맨몸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할 때는 기사를 그래도 한 달 정도나 저 되게 성격 급한 사람인데 한 달 정도나 아니면 3달 정도 타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출애라는 2달 정도 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타고 바로 차주한테 차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원래는 2월 10일까지만 2월 초 1월 말 2월 1일부터 일을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차주가 명절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은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일까지만 해줘라 라고 해서 알겠다 라고 해서 진행을 말일까지는 기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랑도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택배 같은 경우는 자주 들어가는데 또는 뭐 여러 군데를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거기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들 분위기도 좀 파악이 될 수도 있고 각 터미널마다 뭐 하차하는 분위기나 상차하는 분위기가 틀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뭐 이천이나 군포나 곤지암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기사 안 탑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기사 탈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주위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더러 기사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럴 때는 무조건 차를 사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주위에 화물차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알려줄 사람 한 명도 없고 무조건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로만 알아봐야 된다. 네, 무조건 기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뭔가가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저 되게 무모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진행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기사를 또 계속 오래 타면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전 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 이거는 뭐가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사를 많이 타보고 일을 시작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출애라 운전이 뭐 어렵냐?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지 않은데 왜 다른 데서는 뭐 이게 출애라 운전이 뭐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틀린데
추리라 운전한다고 저기 뭐야 곤지암이나 군포 한번 가보세요. 아저씨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이 6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65, 60, 뭐 68 이런 분들도 추리라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하는데 왜 20대도 안 되고 30대가 못 되고 40대가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또 좀 신경 써서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신경 써서 움직이는 게 좀 빠르냐 늦냐의 차이인 거일 뿐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50발이 운전했었던 분들도 다 할 수 있고요. 물론 후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다? 이 정도입니다. 저도 후진하는 게 아직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터미널 접안하고 뭐 하차 접안, 상차 접안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늘 수 있어요. 하는 방법만 어느 정도 깨우치면 하는 방법은 한 이틀 정도만 열심히 하면 다 깨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기사를 타서 자신있게 도전을 하는, 내가 이걸 진짜 해야지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기사를 1년 해봐라 뭐 6개월 해봐라 뭐 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아니에요. 그렇게 6개월 1년 뭐 2년 정도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물론 부정적인 면을 많이 알아야지 뭐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뭐. 근데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면을 무서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적인 면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일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손 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른 사람들도 그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겨내는데 내가 왜 못 이겨내냐 라는 생각으로 저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걸 뭐 차를 뭐 이렇게 더 자연적으로 어떻게 산다. 그냥 한 3달 정도만 기사 해보시고요. 3달 정도, 3달도 긴 것 같은데 3달 정도만 3달도 긴데 일단 3달 정도만 해보시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하고 기사 바로 때려치고 차를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차 사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기사를 타면 차 사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도 뭐 인터넷으로 많이 뭐 시세나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일단 뭐 차는 뭐 제가 가서 잘 골라봐야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담배 피고 있어요. 아침이라서 이 정도면 차가 안 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정도면 차가 안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9시 50분인데 목포에서 나온 지 한 50분 됐어요. 이 정도면 뭐 갈만하죠. 저는 지금 트라고를 타고 있어요. 트라고를 타고 있고 트라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사 타면서 차는 뭐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이것도 좋은데 뭐 좋은 차를 타보는 거 이런 것도 뭐 편하니까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차를 못 사요. 요즘에는 볼보나 벤츠, 뭐 스카니아 사고 싶죠. 근데 그 돈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바로 삽니까? 저는 그런 차를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기사 타면서 차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냥 고장 안 나고 그냥 잘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서 차주한테 좀 고마운 건 일단 출연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고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차 레카나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출장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각 지역마다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죠. 아마 제가
차를 사더라도 여기 차주한테는 꾸준하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차주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트레일러 기사를 하면서 느끼는 기사의 한마디는 주위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무조건 기사를 맥스로 3달, 최소 한 달 정도는 타고 결정을 해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기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책임감 있이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있이. 뭐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도망가고 뭐 전화기 꺾어버리고 전화 안 받아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뭐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이게 제가 지금은 제 전화기로 그냥 거치대에 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아마 며칠 있다가 뭐 거치대도 시켰어요. 거금 뭐 2만원 주고 샀어요. 거금 사고 뭐 했으니까 거치대에 끼고 뭐 이렇게 추하면 뭐 제가 운전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도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풍부하게 광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편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진 찍는 거 우리 애기들 찍어주는 거밖에 없는데 애기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용기를 갖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씩 도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오늘은 차가 막히니까 좀 빨리 운전해야 되고 담배도 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